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5월 6일까지 이제 연휴죠. 오늘 5월 6일인데요.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에 와 있습니다. 이 바다, 왼쪽이 바다인데 바다 배경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역광이어가지고 제가 까맣게 나와가지고 바다만 따로 뭐 쇼츠를 찍어서 올리든 하겠습니다. 고성이 굉장히 조용하고 완전히 번화가로 바뀐 속초랑 양양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굉장히 저도 너무 답답해서 여기서 좀 작업을 하려고 며칠 내려와 있는데요. 고성 한번 와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원전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최근에 영상 올리는 거 조회수가 좀 그래도 예전와 훨씬 다르게 잘 나와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 올리는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 잘 나오면 진짜 더 하여튼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더 영상, 좋은 영상, 고품질의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제 목표는 이제 10만 7천 구독자가 100%다 한 번씩은 보는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도 10만 7천 중에 뭐 2만 봤다는 거는 5분의 1밖에 안 보셨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제 목표가 생겼고요. 모든 구독자가 보는 영상을 고품질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면서 꼭 같이 봐야 될 종목이 몇 개 있는데요. BHI라는 종목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라면 BHI는 보조기기를 만드는 기자재 업체니까 보셔야 되는 건데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당연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장 크게 아무도 관심 없지만 소리 소문 없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여기서 더 영끌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은 없고 그리고 가장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쓰는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제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인생 살면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평생의 뭐 집장만이 소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업인데요. 건설업은 굉장히 올드하고 좀 신성장 동력이랑은 좀 무관한 그런 사업으로 좀 치부를 받아서 항상 저평가예요. 뭐 저평가 늘 꼽으면 건설주, 화학주가 꼭 들어갈 정도로 저평가인데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과 연결되면서 실제 원전 수주를 받으면서 원전의 EPC 수주를 받으면서 EPC라는 거는 설계, 구매, 시공, 품질 관리 하나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공업체라고 보면 되죠. 그런 업체인 현대건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두산 에너빌리티랑 계속 함께 같이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서 원전 종목으로 꼭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봐야 될 기업으로 현대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1월달 연초 대비해서 요거 표 보여드릴 건데요. 자, 61% 올랐어요. 코스피가 6.7% 5월 5일, 5월 6일이죠, 오늘. 5월 6일 기준으로 6.7% 올랐는데 현대건설이 61%가 올랐습니다. 자, 먼저 건설주 기사 현황부터 볼게요. SMR 수소로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뭐 K원전의 저력, 현대건설 관련된 기사는 따로 올려드려야겠네요. 지금 요거 보니까 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기사네요. 아, 현대건설 관련된 기사 꼭 봐야 될 거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수익률 현황 보시면 건설주 평균 수익률이요. 22.8%입니다. 현대건설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면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는 해외 플랜트에 대한 모멘텀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HDC 현대산업개발은 완전히 국내 주택경기 모멘텀이잖아요. 그런데요 43%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DLNC 여기는 플랜트 사업을 하죠. 37% 올랐습니다. 1월달 대비입니다. 연초 1월달 대비. 보세요. 태영건설도 36%가 올랐고요. 대우건설도 16%가 올랐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오른 현대건설조차도 최고점에서 5월 6일 오늘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5%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1월달 대비해서 60% 상승했다는 거. 반도체보다 더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2차전지보다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또 어디죠? 최근에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어디죠? 화장품하고 엔터보다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아마 현대건설보다 더 수익률 잘 나온 거 꼽으라면 조선방산 정도?
그쵸? 제약바이오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자, 현대건설, 현대차증권부터 신영증권까지 이 많은 레포트를 다 꼼꼼히 검토해서 그 중에 핵심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7조 4,556억이 나왔고요. 전년 분기 대비 12% 정도 빠진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4%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2,137억을 기록했는데 재미난 건 현대건설은 14%가 영업이익이 빠졌지만요. DLNC,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완전 국내 주택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는 HDC 현대산업개발은 또는 대우건설, 이 세 개의 건설사는 영업이익이 작년 전 분기 대비해서 3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실적 잘 나온 게 아니고요. DLNC나 대우건설이나 HDC 현대산업개발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30% 이상 개선됐어요. 물론 현대건설도 컨센서스 1,900억을 훨씬 초과하는 2,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다른 건설사들도 상당한 실적 호전세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숫자가 다 고르게 잘 나왔다는 겁니다. 현대건설보다 더 안 나온 건설사도 있어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방 악성 현장에 대한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고마진의 신규 착공 현장에 대한 빠른, 소위 말하는 더 비싼 마진의 더 고마진의 신규 착공 현장으로 매출이 다시 리믹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룹사 현대차 그룹의 캡티브 공사 플러스 해외의 안정적인 플랜트 그리고 원전을 포함한 이 부분이 마진을 향상시킬 것이다. 작년 4분기에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빅베스라고 하죠. 악성 재고와 굉장히 큰 적자를 다 한 번에 털었습니다. 빅베스를 한번 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작년 4분기 때 빅베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익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불가리아의 코줄로드이 7, 8호기 원전 시공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준자체 사업이 국내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이 준자체 사업 개념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요게 그래도 그나마 이 준자체 사업이라는 게 국내 주택 경기는 안 좋지만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에 대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도 추가로 남아있고요. SMR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자체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막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10%의 지분을 들고 있는 국내 압도적인 탑 건설사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은 42% 정도입니다. 전체 12조 6천억의 해외 매출 중에 현대건설이 5조 3천억이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이 6조 8천억입니다. 주택 원가율의 피크아웃이 시작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주택 원가율의 피크아웃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주택 원가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비싼 이 원부 자재들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집장만을 했는데 아주 작은 주택을 마련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 자재값이 너무너무 비싸다. 그 자재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3년 동안의 건설사가 비용 부담으로 떠안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주택 원가율이 피크아웃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비용단에서 부담되는 아까 말씀드린 고원가율, 비싼 원자재와 비싼 비용 부담을 떠안았던 주택 현장이 급속도로 감속하기 시작합니다. 고원가율의 주택 비중이 작년에 73%였다면 올해는 20% 넘게 빠지는 53%대를 유지를 할 거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고원가율 주택 비중이 14%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원가율 비중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죠? OP 마진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악재는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안전사고 났죠. 다리 1분기에 이 안전사고 미반영했어요. 그래서 그게 비용단에서는 연내 반영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마진을 깎아 먹겠죠. 대형 원전단에서 25년도에 불가리아 코줄로이 아까 계약 EPC 계약을 맺고요. EPC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한번 공부 차원에서 네이버에 또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거 또 공부 차원으로 검색해보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 소형 모듈 원전이 바로 SMR이잖아요. 요게 미국의 미시간주의 팰리세이드 연내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만 분기 영업이 이제 1000억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1분기에 신규 수주 9조 4천억을 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포함입니다. 연간 목표 31조 1000억에 이미 30.7%를 달성했습니다. 주택 착공 실적 1분기에 1587세대를 했는데요. 주택 착공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이 연간 세운 목표는 12,000세대인데 그 중에 1분기에 13.2%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87%를 소화하려면 아직 하반기랑 중반 6, 7, 8, 9, 10, 11, 12 이 7개월 동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주택 착공 물량이 아직도 87%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계약고 기준으로는 착공 실적이 2022년에 코로나 때죠. 역대급 그때 그게 나왔죠. 그 주택 가격이 치솟았죠. 그때 착공 실적이 9조로 기록했어요. 9조. 이게 박살 나가지고요. 3조 5천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약 8조대 회복됐다가 지금 26년에 12조를 예상을 해요. 25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4조대로.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그러니까 사측이 밝힌 예상 주택 매출 목표는요. 연간 그래도 7조에서 8조 수준은 유지할 거로 봐요. 그냥 적정 수준 7조에서 8조의 주택 매출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대형 원전 있죠? 소형 모듈 원전 있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얘네가 데이터 센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 있죠? 요새 뜨는 게 뭔지 아세요?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실버 세대들을 위한 실버타운 관련된 실버 주택이 또 인기입니다. 그 두 가지 소형주택하고 실버주택 요 두 가지 플러스 데이터 센터 수주 금액으로도 현대건설이 탑입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는 현대건설에 또 강력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바로 GS건설. 재밌죠? 웨스팅하우스랑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만 3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왜 지금 체코 원전 본 수주 두산 에너빌리티 빠지니까 또 댓글에도 원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있습니다. 핀란드 있습니다. 영국이 있습니다. 4개 나라가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불가리아 이건 대형 원전 쪽이고요. 연말에 본계약 추진되고요.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미 올해 3월이죠. 기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상반기에 EWA를 체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WA가 뭐냐면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말합니다. 사전에 이미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뭐 설계가 될 수도 있고 시공이 될 수도 있고 구매가 될 수도 있고 품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홀텍사랑 탑티어 중에 하나거든요.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주의 팰리세이즈 부지에 아마 초도호기 연말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SMR 관련돼서도 3분기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2026년도에 92%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10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매출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최근에 고무적인 거는 현대건설은 내년에 92% 떨어지지만요. 지금 영업이익률 30%씩 개선된 데들 있잖아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GS건설, 그 다음에 대우. 다시 볼게요.
현대건설은요, 내년에 92% 매출 원가율이 떨어지는데, 아까 마진 좋았던 데들이 있었잖아요. 어디죠? 대우건설하고, 대우하고, DLNC,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는 벌써 올해 매출 원가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 마진율로 보면요, 요 꼭 디테일하게 아셔야 돼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1분기 기준으로 마진이 7%대고요. 현대건설 안에 있는 토목이 8%대예요. 마진율이, OP 마진이, OPM이라고 하죠. 건축주택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주택은 암만 많이 받아봐야 마진이 안 좋아요. 플랜트가 4.4%예요. 플랜트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건축주택보다 플랜트 마진이 낮습니다. 특히나 플랜트 해외 마진은 요거보다 더 괜찮아요. 국내 합산이라서 그렇습니다. 1분기에 연결 수주 아까 99조 4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적 수주 잔고는요 100조 좀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98조예요. 98조. 이 중에 국내가 73조고요. 해외가 25조인데 현대건설 지금 해외 수주 목표는 30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진짜 막말로 다 터진다. 불가리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영국 다 터진다? 그럼 30조 충분히 30조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다. 현대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린 다리, 교량사고 책임 여부가 언제 연간 실적에 반영되냐 그게 이익을 깎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주택 부분에 잠재적 비용도 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거는 원전의 비중을 늘린다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원전 공사 인력 확충 계약이 있는데 이미 현재 인력 가지고는 6기밖에 못해요. 6기. 그래서 인력 충원하고 인력 양성해서 몇 기요? 15기까지 늘린다고 보고 있어요. 2.5배 늘리려고 해요. 지금. 원전 몇 기? 15기의 원전 공사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고원가 현장 준공 그리고 26년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어떤 부분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첫째, 당연히 고마진의 대형 원전, SM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소형주택, 실버타운 이런 것들의 소위 말하는 준자체 사업 포함 고마진의 믹스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 3년 동안 비싼 원자재와 건설사의 이익을 깎아먹었던 고원가율의 주택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비중이 어디까지 감소한다고요? 작년 기준 73%에서 올해 50%대 내년에 14%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원전에 대한 인력을 충원해서 원전 인력을 15기 감당할 정도 수준까지 인력과 양성을 해서 확충해서 원전에 대한 영국, 핀란드, 슬로베니아, 불가리아까지 이 미국 소형 모듈 원전, 팰리세이드 원전까지 다양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올해 연간 목표를 1조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조, 내년에 대략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2027년에는 1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 이렇게 단계별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져가고 고수익성의 프로젝트별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현대건설의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요 31조의 영업이익률 3에서 4%로 회사가 잡았는데 바로 이익 사이즈가 1조를 보는 거고요. 아까 준자체 사업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양한 대규모 부지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일종의 볼 수 있습니다. 가양의 CJ 부지를 얘네가 받았고요. 밀레니엄 힐튼 그리고 뒤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복합개발. 이 대규모 복합개발의 수주 인식이 되는 거고요.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대규모 복합개발의 회수 시점, 자산의 인도 시점에 자산 공급 가행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만 자산에 대한 공급 가행은요 언제로 예상하냐면요 2029년입니다. 아직 4년 넘게 남아있다. 그래서 위험 요인으로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물론 미분양 물량도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4,400세대 넘는 미분양 물량이 있었는데 올해 3,057세대로 감소했어요. 더 많이 감소해야겠죠. 그리고 600여 대 이상의 자녀 미분양 물량을 언제 해소될 거냐? 이 자녀 미분양 물량에 대한 추이 확인도 필요하다. 5년간 연평균 분양 물량의 3%에 불과하긴 해요. 현대건설의 최근 작년 포함 연평균 분양 물량은 2만 1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만 1000세대의 3%니까 600세대 정도면 현대건설 자체적으로는 리스크 통제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이라크 WR 프로젝트가 또 있고요. 루마니아 원전이 있고요. 파푸아 뉴기니 LNG. 얘네가 복합 LNG 프로젝트도 합니다. 현대건설이. 원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연결로 연간 착공 목표는 17,941세대고요. 주택 말하는 겁니다. 국내 주택. 별도가 12,000세대라는 겁니다. 연결 주택 저수익 주택 매출은 48%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저수익 연결 주택이 더 드라마틱하게 YOY로 30% 이상 40% 가까이 감소되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단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코줄로기 7, 8억이 사전 설계 업무 이미 수행 중이고요. 하반기에 슬로베니아의 크루슈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기술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 크루슈코에 대한 진행 사항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핀란드 아까 EWA가 뭐냐? 사전 업무 착수 계약 맺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관련돼서 미시간주의 팰리세이드가 300메가와트급 2기 설치 준비 중에 있고 25년 연내 착공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인데요. 영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GBN SMR 프로젝트, 미국의 홀텍사랑 참여해서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의 최종 후보로 등재됐습니다. 그럼 여기 또 경쟁사가 어딜까요? 체코 원전 때 경쟁사 똑같아요. EDF, 프랑스 전력청 EDF랑 경쟁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포착, 무슨 말이죠? 약간의 주택시장의 긍정적인 업황 회복의 시그널이 조금 나오고 있다. 준자체 사업, 시행사가 투자자로 나서는 것과 동시에 시공사로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자체 사업을 하면 준공 후에 이 시공사로서의 운영이익까지 가져와서 일반 도급보다는 훨씬 고수익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준자체는 시공사, 시행사 둘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로도 먹고 시행사로도 먹는다는 겁니다. 가양동의 CJ 부지, 이게 일종의 준자체 사업의 일종이에요. 받았어요, 이미. 힐튼 호텔 부지, 서울역에 있죠. 그 다음에 이마트 가양점 부지, 역삼 르메르디앙, 그 강남에서 역삼역 그 언덕배기에 있는 호텔 있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이태원에, 여긴 부순 것 같은데 크라운 호텔, 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거고요. 얘네가 지금 일단 받은 거는 가양동 CJ하고 서울역 힐튼 호텔 요 두 개 받은 것 같아요. 이마트 가양점 아직 결정 안 난 것 같고, 역삼 르메르디앙이랑 이태원 크라운 호텔도 복합 부지 개발 사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발 사업은요, 복합 부지 개발 사업은 일반 도급 사업보다 매출 총이익률이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이쪽으로도 현대건설이 그래도 국내 사업 중에 돈 되는 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분기의 수주 아까 9조 4,301억이라고 말씀드렸고 1분기에 가양동 CJ 부지 복합개발 1조 6,267억 그리고 1분기 실적에 사우디 후마이즈 쿠라이스 송전 사업 요거 5,125억이 대규모 전력 AI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돼서도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을 33% 증가한 800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총 주주 환원율 25%까지 2027년에 유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어제 5월 5일자 본 기사예요. 소형평형 51타입, 59타입, 74타입.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 가져왔는데요. 60제곱미터 미만의 평균 전국적으로 소형평형 아파트, 주택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아파트를 말하는 거겠죠. 30.2대 1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경쟁률의 차별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은평구에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이거 2451가구 51타입 지금 소형평형 이렇게 실제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현대건설 은평구만 있는 게 아니고 GS건설, DLENC,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우죽순격으로 지금 소형평형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건설이 4세대 원자로, 용융염 원자로, 그 다음에 SFR, 소듐 냉각 고속로 이거 관련돼서 원청 기술을 현대건설도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까지 바로 소형 모듈 원전 MR이 650조까지 시장이 커진다고 했고요. 특히 미국이 2030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만 10기가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급단가 인상분, 아까 말씀드린 자재비, 인건비 이런 인상분을 반영하는 정상수익의 사업장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다. 인건비와 자재비의 원가는 계속 현대건설의 마진을 깎아먹을 것이다. 그게 하향 안정화될수록 이익 레버리지는 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해서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주요 재개발, 당연히 현대건설도 재개발 입찰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동하고 미국 대형 원전 수주 발표가 아마 하반기에 주가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데이터 센터 뭐죠?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회선을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데이터 센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대규모 빅데이터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엄청나게 큰 서버 컴퓨터를 모아둔 시설이 바로 이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대형 서비스를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돌려야 되잖아요. 대형 서버 컴퓨터를 돌리는 데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라니까요. 근데 그랜드뷰 리서치 세계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이 대형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꾸준히 11%씩 성장해서 2030년에 이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만 640조를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4,373억 달러입니다. 자, 2030년에 640조 데이터 센터 시장이고요. 현대건설은 지금 안산에 8,074억을 들어서 신축공사 이미 들어갔습니다. 안산 데이터 센터. 그리고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달에 시와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여기도 데이터 센터인데요. 6천억의 안산 성곡동에 데이터 센터 시공사 선정이 됐고 안산 요 데이터 센터를 8천억대를 추가 수주를 받은 겁니다. 현대건설이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전력을 공급하고 통신을 연결하고 온도, 습도를 유지하고 냉각 보안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세밀한 데이터 센터의 설계와 시공을 현대건설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재미난 건 일단 구축을 하면 서버를 운영하거나 서버를 유지하는데 지속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는 건설사의 신사업 프로젝트로 부각받고 있다. 마진도 좋겠죠. 일반 도급주택하고는 마진이 다르겠죠. 1등이 현대건설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2등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어디에 데이터 센터 하고 있죠? 안양에 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이것도 데이터 센터 국내에 짓는 것도 현대건설이 탑티어다. 주택 부분 저수익성 요 표를 보시면 급격하게 25년도에 줄어듭니다. 그죠? 정상 수익은 늘어납니다. 그죠? 연도별 분양 물량 추이 보면 연결이랑 별도 분양 비중이 30%, 31%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정상 마진을 받는 분양 비중이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건설사 현대건설 컨센서스를 초과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14% 영업이익 깎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우건설 32%고요. DLNC 33% 개선됐어요. 여기 HDC 현대산업개발만 빠졌는데 걔네도 30% 이상 개선됐습니다. 영업이익. 대우건설 31.8%. 요 그래프가 더 보기 편하네. DLNC 33%. 박살난 데가요. 삼성물산건설이 53% 박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엑셀로 이 데이터를 또 만들어 봤는데요. 현대건설의 최근 목표가 평균값이 52,214원입니다. 그래서 5월 6일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약 28%의 계리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목표가는 한투증권에서 63,000원 목표가까지 나왔어요. 그 목표가랑 계리율을 보면 54%의 계리율이 생긴다. 자, 그러면 애매하게 현대건설처럼 해외 프로젝트에 발 담그고 있는 건설사도 있죠. GS건설, 대우건설. 그런 건설사들 말고 그러면 실제 순수한 건설사를 보자 해서 제가 친절하게 HDC 현대산업개발도 목표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꼭 좀 분석해달라고 하는 댓글 달아주시면 분석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최고 목표가 계리율은 보시면 최고 목표가가요. 여기 보시면 35,000원 대신증권이 목표가가 있고요. 그 목표가랑 현재 주가 계리율은요 38%입니다. 그런데 평균 목표가는 38,000원 정도예요. 그 목표가하고 계리율은 21%입니다. 계리율이 약 20% 넘게 HDC 현대산업개발도 남아 있다는 거고요. 건설주 평균 PER은 약 8배입니다. 내년에 5배까지 떨어지고요. 현대건설이 올해 7배에서 내년에 5.8배, HDC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6배에서 내년에 4배까지 떨어집니다. 자, 건설주 현대건설이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178% 흑자 전환 예상되고 내년에도 27% 영업이익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매출은 여기 6%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 고수익성의 소위 말하는 이 원전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아까 또 그 고원가율의 주택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에 따라서 개선된 여부는 있다. 그래서 매출단에서는 현대건설이 30조 매출에 영업이익 약 1조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30조 4천억에서 30조 7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예상을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한 4조대 매출에 영업이익 3천억대를 예상을 하고요. 현대건설 수급입니다. 기관 수급은 안 좋아요. 그런데 외국 기관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신이 사고요. 연기금이 삽니다. 여기 보시면 한 달 내내 산 거 중에 딱 요 날 하루 물량은 엄청 적죠. 4월 23일 날 딱 한 번 투신이 팔았고요. 4월 22일 날 연기금이 딱 한 번 팔았습니다. 기관이 1월 달부터 2,800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없지만 개인 투자는 계속 팔고 있네요.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 있다. 현대건설만 그러냐? 봤더니 HC 현대산업개발도 그래요. 기관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보험이 계속 사고요. 투신이 계속 사고요. 연기금이 삽니다. 물론 현대건설처럼 해외 프로젝트, 원전 이런 강력한 트리거가 없으니까 약하긴 한데 근데 보세요. 아까 HDC 현대산업개발 42% 올랐어요. 1월달 연초 대비해서. 자, 현대건설의 일봉입니다. 현대건설 일봉 역대급 신고가 영역입니다. 지금 42,250원이 신고가인데요. 그 근처 가격대 있죠. 그런데 신고가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거래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39,000원 요 가격대가 사실은 전고점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격대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가격이 이탈되면 요 가격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37,000원대까지. 그래서 37,000원대부터 지금 41,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가격은 한 15%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는 저항이 없는 거죠. 가격 저항을 안 받는 거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최근에 기관 수급이 받쳐주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이나 또 차트 기술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이거는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여기 28,200원이라는 전고점이 있는데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역시나 현대건설보다 거래대금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이 가격대 21,300원 요 가격대가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좀 지지되는 가격대라고 보는데요. 크게 뭐 21,300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탈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 2탄으로 현대건설 말씀드렸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더 재미난 다른 산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